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아 120선 박용덕입니다. 9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뭐 기출문제는 아니고 제가 낸 문제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 대상인 것은 했는데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거짓, 해임, 허가 6가지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했네요. 예,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은 6가지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97번은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인 것은 했는데 대상이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리고 면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감경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리얼의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면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감경 받을 수 있는 게 기억하고 리얼 2개네요. 기억, 리얼 2개가 되겠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2개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리얼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하고 47번 2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8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25일.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신고하려는 자, 이게 중요하죠.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2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신고하려는 자가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겠죠. 만약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해도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30일이 아니라 2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3번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정정이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5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신고관청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가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따라서 9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이거 30회 31회 두 번 출제됐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해서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 간섭을 가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이 판례를 보면 연속 작년 재작년 두 번 나왔는데요. 1995년도 분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1995년도에 설치됐으면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비록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에 지료를 지급합니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4월 29일 2021년에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3번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문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쌍분이든 단분이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성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4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분묘는 특수공작물에 해당되지만 5년이 아니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